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LCN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정철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본질을 관리해야 행복한 기업이 된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그것을 빼면은 더 이상 어떤 대상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때 빼낸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국수에서 뭘 빼버리면 국수라는 존재 가치가 없어질까요? 국물일까요? 국물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재료일까요? 아니면은 면일까요? 국물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에서 국물을 빼면 과연 국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국수에서 국물을 빼도 비빔국수라는 국수가 있으니까 국물은 국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수에서 뭘 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질까요? 바로 국수에서는 면을 빼면은 국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면을 국수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뭘 빼버리면 기업이 아닐까요? 한자 기업이라는 기자는 발할 기자입니다. 발할 기자는 위에 사람 인자가 지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발알기에서 지붕을 만들어주는 사람 인자를 빼버리면은 업이 정지된다는 의미인 거칠 지가 되어서 지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업의 뜻은 무엇입니까? 업이 정지된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발알기에서 사람 인자를 빼버리면은 업이 정지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기업의 본질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선대 이병철 회장이 인재제일주의를 강조하여서 기업의 본질인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이 회장의 시간 80%를 인재개발했었고 공장을 지으면 도서관을 제일 좋은 위치에 꼭 만들도록 했으며 의심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 짐승과 다른 것. 우리의 몸에는 물이 70% 이상인데 물이 본질일까요? 아니면 근육이나 뼈나 그런 것들이 본질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사람은 사람인데 병원에서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인간이라고 부릅니까? 예,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왜 식물인간이라고 부를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생각을 빼버리면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식물이라고 부르므로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 생각이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며 사람은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생각하는 힘이 있기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행복해지려면은 사람의 본질인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 길로 매니지먼트 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단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불평 단식, 걱정 단식, 비교 단식, 실망 단식, 포기 단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인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면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엠 활동을 도입하자마자 제일 강조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 쓰기입니다. 매일 오감사 쓰기, 팀장은 팀원들한테 주간 감사 쓰기, 또 부모님에게 백감사 쓰기, 릴레이 감사 쓰기, 그리고 감사를 나누고 나서 업무를 시작하게 합니다. 내가 쓰는 감사와 내 지인들에게 주는 감사 카드는 나와 공동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최고의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차드 바크는 어떤 문제라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함께 따라오느냐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큰 선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도, 어떤 짜증나는 일도 사실을 뒤집어 보면은 그곳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선물로 함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뒷면에서 숨겨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보지 못하면은 낙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한숨과 탄식만 새어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본질인 생각을 바꾸면은 긍정과 희망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희망을 발견하면은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활동을 도입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본질을 찾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기업 경영에서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그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빼어버리면 그 대상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무엇을 빼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나요? 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본질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생각을 빼면은 식물이라고 부르므로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 때문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가요? 세종대왕이 대신들과 회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30분간 대신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지요? 집현전 학자들이 회의 어제와 관련된 고전을 뽑아주면은 먼저 그 고전을 강독한 후에 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 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좋은 사례 정보를 회의 전에 대신들의 머리에 미리 입력시키도록 했습니다. 영화에 19금이 있는데요. 왜 있을까요? 19살 이하가 영화를 보면은 들어온 입력 정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이라는 것이므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빈 컵에 물을 넣으면 무슨 컵이 됩니까? 물컵이 되죠.
빈 컵에 술을 넣으면 무슨 컵이 됩니까? 술컵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정보를 넣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 정보를 넣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의 본질인 입력 정보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므로 바로 입력 정보가 생각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참선으로, 기독교에서는 기도로 잘못된 부정 정보를 지워서 생각을 정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생각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시나요? VM을 도입한 회사는 드러내기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매니지먼트 합니다. 업무 시작 전에 해야 할 일을 드러내서 공유하고 아침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서 생각 챙기기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닭이 망냥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기로 망냥이라고도 말합니다. 열자의 설부편에 나오는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양자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닭이의 의미는 여러 가지 갈래라는 뜻이고 망냥은 양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양자의 이웃집에서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양을 찾아 나섰지만은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어서 도저히 양이 간 방향을 알 수 없었어.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길에는 갈림길이 많고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학문하는 사람은 목적과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지엽적인 방법만 찾다가 보면은 헤매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닭이 망냥에서 벗어나서 목적과 본질을 추구하여서 부부 관계가 회복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살고 있는 저희 후배인 사업가는 자녀 문제만 나오면은 아내와 토론하다가 싸우게 되고 결국은 답도 없이 기분만 나빠져서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방도시 학교에서는 애들이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서울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서울에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말을 꺼내면은 남편은 진주에서도 서울대 간 애들도 많은데 왜 나를 여기 혼자 내버려 두고 서울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로 가야 된다, 안 된다라는 논의로 팽팽하게 맞서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없이 아무리 오래 끌어도 결말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남편은 사업이 불경기로 잘 되지 않아서 몸은 필요하고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는데 집에만 오면 자녀 문제로 다툼이 있기에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선배인 저에게 해결 방안을 문의한 것입니다. 양자의 닭이 망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의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여서 갈등의 요소를 해결했습니다. 본질을 찾는 4가지 질문법을 알게 하여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목적은 뒤로 제끼어두고 걔까지만 가지고 토론만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 아내에게 왜 남편과 자녀 문제로 그렇게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목적이 뭐냐고 노트에 기록해보라고 하니까
서울에 가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적어서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부가 싸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보게 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겉보기 원인만 찾아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요. 진주 후배인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적어보게 했더니 아내가 목적 달성의 길이 한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가야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가야 꼭 좋은 대학에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니 옆집 친구도 서울에 갔다는 것입니다. 옆집도 서울에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된다는 아내의 강박관념도 원인인 것입니다. 즉 친구 따라 강남 가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대개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이 갔으니 그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방향이 맞지 않게 반응하거나 의견을 내면은 틀리다고 몰아붙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는 객관적인 사고로 사실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주변 환경에 휩쓸리다 보면은 공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감정이 앞서게 되고 어부가 배를 잘 젓는 기술로 돈 벌고 있는데 수영 잘해서 돈 번 것으로 잘못 알고 수영만 배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대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적고 상의하겠습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고 토론하다 보면은 문제만 제시하고 문제만 상의하다가 대책도 없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반복되는 문제의 나열만 하다가 계속 시간 낭비만 하게 됩니다.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적어보라고 했더니 후배와 후배 아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었습니다. 월 2, 3회 서울에 가서 쪽집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거나 인터넷에 유명한 강의를 듣거나 또 진주에서 서울대에 입학시킨 가외 교사를 찾아 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여러 갈래의 길을 놓고 토의를 하기 시작을 해야 목적 중심으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야 된다는 한 가지 길만 얘기하다 보면은 목적에 관계없이 싸우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대책을 적어 놓고 보니까 진주에서 서울대에 제일 많이 입학시킨 학원의 원장이 남편의 후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실행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대책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대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날 학원 원장인 후배를 찾아가서 대책을 협의하니 서울로 이사가면은 말씨나 환경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성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 과목은 학원에서 하고 영어, 수학, 국어는 유능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로가 가정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은 4가지 질문 순서로 이렇게 적어보고 대화를 했더니 목적과 본질을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고 지엽적인 방법으로 다기망냥하며 싸우는데 이제는 싸울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코칭 결과로 자녀들을 모두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고 후배는 아내에게도 위신을 세우게 되었고 자녀에게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걔까지만 가지고 노력해 보았자 결실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엠을 도입하여서 회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4가지 질문법으로 하게 하니까 회사 업무도 본질을 추구하게 되어서 거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인 생각 근육을 강하게 하는 생각 챙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1개월 전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 왜냐하면 당신을 만나니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하고 두려움도 없고 청명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평온하면은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하려면은 내 생각 근육이 강해져야 합니다. 근육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필요하듯이 생각 근육도 훈련하면은 튼튼해지는 4가지 생각 챙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을 정립하여서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의 기본 상태가 출발점이 평온함이었기 때문에 즉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잘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리셋을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잘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해지려면은 마음을 평온하게 안정시켜야 하는데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에 몰입하는 생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나 할까요? 5만 가지 잡생각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잡생각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엠 활동에서는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몰입하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가 가치관 정립을 하는 것이지요. 가치관이 정립되면은 미션과 비전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일하는 원칙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업무에 몰입하게 되므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 행복에 자주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첫 손을 잡았을 때, 첫 아기가 태어나서 가슴으로 안아보았을 때 그러한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의 행복 경험에 집중하면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나가면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면서 서로서로 행복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군에 가서 축구했을 때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월 1회 실시하는 부엠 신사 때에 지난달에 일하면서 행복했던 내용을 자주 질문하게 하는 것도 행복 경험을 이용하여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에 365일 내 심장이 1초도 멈추지 않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며 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심장 작동이 멈추어서 나무 옷 입고 먼저 간 친구들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걷지 못해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걷고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을 기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려서 잠 못 잘 때 누우면 잔다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울증이 치료되고 잠 잘 자면 그것이 행복인 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행복 근육이 강한 사람은 ISO, in spite of, 불구함에도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고 내 속의 부정 정보를 쉽게 제거하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줍니다. 교육이나 컨설팅 시작 전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시작합니다. 행복을 나누어주면 신기하게도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남의 행복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즐겁고 습관화가 됩니다.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고 사람의 본질은 생각이며 생각의 본질은 입력 정보인 것을 머릿속에 꼭 넣고 생각 근육을 잘 키워서 본질을 잘 매니지먼트 하여서 개인과 기업 모두 성공하기를 응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